안녕하세요. 네, 3강 오늘 청소년 발달 단계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요. 그 일반적인 고려 사항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을 보시면요. 이때 높은 자아의식과 타인의 눈을 많이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와 남들을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상적 사고라고 해서 이게 무엇이냐면 예전엔 자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환경에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고만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자기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과 닮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사고와 감정은 매우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개인적 우화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무대에서 자기는 주인공이고 주위 사람들은 청중이라는 관중이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가 남들의 이목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또 겉모습을 예쁘게 꾸미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이것을 상상 속 청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이제 예전보다는 거리감이 이제 느껴지면서 또래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독립을 하려는 욕구가 커진과 동시에 또 의존하고픈 욕구도 또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죠. 또 이때는 도덕적 완벽을 추구를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쾌락주의가 또 올라옵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가 2차 성징이 되면서 그 이드라고 하는 우리의 그 원초아가 이 자아를 뚫고 용솟음치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균형을 잘 잡게끔 주위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나 뇌발달 변화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아 정체감 확립을 위해서 이때 아이들이 이제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동도 아닌 그 중간에 어중간한 시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나 가치에 대해서 그 건강한 방식으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삐아제의 그 인지 단계에 해당하면 이때는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가설적이고 연역적인 사고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사고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서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현상의 원인이나 법칙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DSM에는 등재가 안 되었지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집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벌써 제가 여기 보여드렸죠. 예, 중2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중2병이란 단어가 일본에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중2 학생들의 지루한 행동이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2학년병이라고 있는데 이건 중2는 아니고요. 고2나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뭐 아는 체 하는 병. 그래서 이게 중2병이 발전돼서 이런 병이 또 계속 2학년마다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있고, 여기서 이모셔널 키드라고 해서 이모키드라고 준말로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유독 감성적이고 우울증이 걸린 듯한, 그리고 말이 없는 걸 특징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지 블로그에다가 자해한 거를 자랑처럼 올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해서 CNN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열망이 강한 청소년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중2병을 테스트하는, 네, 이게 뭐 아주 심각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오랜 시간 망상에 빠져서 만화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든지, 혼자서 중얼거린다든지, 또 칼을 갖고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칼을 들고선 집 주방에서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던가 이런 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큰 상처를 갖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점점점을 많이 붙인다. 뭐 이런 것 중에 이제 18개 이상이면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전체 특징이 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청소년기 뇌발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 뇌발달은 인지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왜 저러나 싶은데 이거는 아이들이 신경계와 뇌가 계속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뇌는 감정과 욕구를 담당하는 변연계라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연계의 발달이 사고나 성찰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이라고 했어요. 이 이마 쪽에 있는 그런 건데 여기가 이성을 관장하는 뇌 부위거든요. 근데 그 변연계가 이성을 관장하는 이 전전두엽 피질보다 앞서서 발달하기 때문에 이게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그 감정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뇌 발달의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의 뇌 영역별 발달이 정해진 시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 창구가 열려있는 동안에 뉴런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지가 않으면은 세포들의 수상돌기나 그런 가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또 뇌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전두엽. 네, 이 전전두엽은 이제 지휘센터인데요. 사춘기에 활짝 꽃이 피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과를 예측하거나 위험을 계산하고 감정적인 충동과 욕구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전두엽 공사가 완성되려면은 보통 20살까지 계속 발달을 하고요. 더 늦게는 25살까지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의 대리 기능을 우리 어른들이 대신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제 연구를 보시면은 우울증이나 폭행 그리고 자살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그리고 노에피네프린 이 내뇌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과다하거나 아니면 결핍됐을 때 이러한 요소가 청소년 비행과 유의미하다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인간의 정신이나 심리 그리고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현대인의 정신병리라든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틱 같은 경우도요.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거고요. ADHD도 이 도파민, 노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파민을 살펴보시면요. 이거는 기쁨과 쾌감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수치가 상승하면요. 거기로부터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했던 내가 만약에 무엇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지면은 그걸 계속 먹게끔 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했으면은 그걸로부터 뭔가 기쁘고 쾌감을 얻었으면 계속 그걸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이때 쾌감이 좌절이 돼서 되면은 반대로 공격적으로 변하고요. 파괴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도파민 수치는요. 성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극에 취약하고 충동적이고 더 조존적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은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정감과 활력 그리고 행복한 느낌에 관여하기 때문에 소위 평화의 전령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는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원활히 때는 의욕과 활기가 되살아나지만 분비량이 적으면은 이제 활기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에 장애가 생겨서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비정상적으로 충동 통제가 안 될 때는 이 세로토닌의 시스템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화가 나거나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내가 외부로부터 위협을 감지를 했을 때 그거에 대응하고 공격 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비상시 편도체를 자극해서 위험에 대비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를 보시면요. 청소년기 림빅 시스템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한국말로 하면 변연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3가지 뇌 영역을 보시면은 시상하부가 있고요. 그리고 편도체, 그리고 해마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기의 그 뇌 발달을 중심으로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기 품행장애와 개입 PCIT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